자, 이번에는요. 정경심 교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빠르면 오늘 중으로, 늦으면 날짜를 넘겨서 내일 새벽 정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2달 달려온 정경심 수사, 오늘 밤이 기로다. 건강이 구속 여부의 변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시죠. 일단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이 좀 맞서고 있어요. 혐의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 정황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구속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정 교수 측은 2개 혐의를 11개로 늘렸다. 이거 검찰이 굉장히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 뭐 이런 또 반발이군요. 그리고요. 법조계에서는요. 뇌종양 경중 판단이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기준은 요 건강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정경심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이 상태라면 오전 10시 30분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시 정도에는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이 사안이 하도 관심사가 되니까요. 이 구속영장 심사를 어떤 판사가 하나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정경심 교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윤모 총경,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죠. 윤 총경 구속한 송경호 판사가 배당됐다. 뭐 실질심사하는 판사 이름까지 기사에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십니까? 서울대 복직 관련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소환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경심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한 말씀만. 네, 조국 전 장관의 모습, 뭐 기자들의 질의가 여러 개 있었지만 뭐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정경심 교수가 영장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다는 입장이에요. 그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음입니다. 정경심 오늘 처음 포토라인 선화. 여기서 말한 포토라인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죠. 오늘은 법원 포토라인입니다. 피의자 신분, 비공개 통로는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언론에 포착이 될 수밖에 없죠. 영장심사 출석 후에 청사 검색대를 거쳐야 합니다. 그건 다 공개된 겁니다. 그 모습 자체는. 변호인단, 정 교수 영장심사 출석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형태 변호사. 네. 그동안은 검찰 조사는 포토라인에 안 썼어요. 그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지하나 이런 비공개 통로가 없이 그냥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원래 그 장소대로. 그렇다면 오늘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데 검찰 포토라인과 법원 포토라인. 지금 검찰 포토라인 쓰는 것은 약간 좀 뭐 이의제의가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공개라는 게 없죠. 예. 일정이 잡히면 아마 공지를 하게 돼 있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 중앙법원 보면 이제 동쪽은 민사법정이고 왼쪽이 고등법원과 형사법정이기 때문에 예. 왼쪽 서관에 있는 출입문이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예. 쪽으로. 아마 그 둘 중에 하나 보통 들어오는데 예. 검찰청에 가까운 쪽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물에 검찰 쪽으로 있는 문으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게 형사법정 출입구니까. 예. 사실은 글로 들어오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지하로 가는 건 이제 판사들 통로만 지하로 있기 때문에 뭐 피고인이나 이런 분들이 글로 그러니까 가는 건 법원에서는 그런 뭐 지하 통로 이용 이런 배려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재판 일정이라든지 이게 다 공개되잖아요. 예. 아마 근데 그 일반 형사 재판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예. 영장 실질 심사하는 거는 이제 피고인하고 뭐 검찰 측밖에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일반 당사자들은 예.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소환하는 것 자체는 이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돼 있는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어찌 보면
공보 준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잘 안 지켜진 거죠. 어. 사실은 원래 수사는 원래 밀행성입니다. 약간 공개해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 인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그동안 어찌 보면 일반인들은 이제 비공개로 됐지만 예. 유명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사실상 공개는 아닌데 실제 뭐 법적인 공개는 아니지만 사실상 공개하던 방식이었지만 이제 그걸 예. 약간 고쳐가는 과정이어서 저는 어. 오히려 검찰에서의 포토라인은 오히려 안 서는 게 정상적인 거고 예. 이 법정은 오히려 뭐 포토라인은 사실 법원에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정하는 건데 예.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근데 이번 경우 보면 아마 출입구고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 기자들한테 당연히 이제 뭐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뭐 법원은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말고 뭐 이런 게 없는 거군요. 어차피 공개된 거기 때문에 공개돼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 모습을 언론이 포착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토라인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예. 사실은 법원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출입 기자들이 어찌 보면 예.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거라서 사실은 뭐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그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의무는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예. 어쨌든 기자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이제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무슨 특별한 뭐 메시지를 할 것 같지는 질문을 많이 않습니다. 기자들이 하긴 하겠지만 어떤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사히 들어갈 수 있지만 예.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갈 때는 기자들이 앞에서 이제 뭐 막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어떤 접촉이 있을 수 그렇죠. 있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약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오전이 지나면 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법원 밖에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약간 걱정도 되고요. 약간 아니면 좀 조용히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보이시죠? 조국 지지자들 오늘 서초동에서 영장 기각 집회를 열 예정이랍니다. 아, 그러면은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판사가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최 측 법원 심사 끝날 때까지 열 것이다. 또 조국 반대 단체는 구속 촉구 맞불 집회가 또 열린답니다. 그럼 두 가지 집회가 동시에 법원 앞에 열리는 거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정은가 실장님, 이거 심사하는 이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집회의 모습 자체가요 좀. 그렇죠.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예. 굉장히 분열된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면 내일 예. 새벽 1시쯤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예. 이제는 뭐 사법부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계속된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은 예. 국가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예. 만약에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충돌이 격화될 개연성도 있어 보이고. 예. 지금 어쨌든 그 사법 질서가 지금 그 검찰 수사라든가 지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차분하고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대원 전 원장님. 아무튼 내일 이 시간이면 결정이 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속 여부가. 그럼 만약에 구속이 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 돼도 또 반발이 될 수 있고. 이거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그럼. 우리나라에 예. 참 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예. 공정하지 못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예.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단면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각 지지층에 따라 가지고 예. 판사가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예. 그 판사의 과거 판결을 뒤져보고 예.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이 평가를 하면서 예. 환호하고 또 시작도 하기 전에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참 부적절하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사법 체계가 예. 국민들한테 불신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뭐 검사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예. 검사는 수사로 결국은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고 예.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예. 판사는 판결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결로 가지고 이 진짜 엄중한 마음으로 무너진 사법 불신, 예. 사법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통렬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판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층들도 예.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면 예. 그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났다고 부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약간 과거에 걱정을 하시는 보면 거예요. 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예.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이 뇌물 때문에 감옥을 들어가는데도 마치 뭐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들어가듯이 지지자들이 따라오고 나올 때 꽃다발 전달하고 하는 모습을 예. 보고 국민들의 그 평균 눈높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연출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판결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도 수긍하고 예. 따라가고 저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지지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게 뭐 전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판사가 누군지까지 이렇게 기사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사회기사 분야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오늘 새벽에 귀국해서 그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치료 이후로 출국 2년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뭐 경찰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조사하겠다 이 얘기대로 체포를 했고요. 바로 이제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새벽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시죠? 네, 두 가지 혐의 전부 다 인정하지 않으시죠? 네, 네. 나이 먹고 이제 더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네, 뭐 오늘 새벽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정대 변호사. 출국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외 체류를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이거 조사나 상황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뭐 사전에 이분들하고 뭐 만나서 합의를 하거나 했으면 예. 구속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도망간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적색수배도 내리고 아마 영장도 무효화되면서 예. 지금 들어온 것이라 영장이 여권 아닐까요? 여권입니다. 예, 여권. 예. 여권이 무효되면 예. 들어온 거라서 아마 저는 뭐 영장 청구를 할 것 같고요.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보이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가사 도우미나 아니면 비서 이러면 약간 약자잖아요. 예. 사회적으로는 약자에 있는데 본인과 어떤 약간 그 업무상 약간 뭐 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작용할 수 있어서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냐. 왜냐하면 예. 둘밖에 모르잖아요. 예. 그럼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지금 녹취록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이분이 일단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좀 찔리는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당당하다 그러면 굳이 도망 안 가고 밝히겠다 했을 텐데 예. 도망간 걸로 보면 아마 피해자들의 진술이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체포가 됐고요. 뭐 됐으니까 좀 구체적인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